안녕하세요. 송도조현내과 조진경 원장입니다. 간염이란 간에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데 A, B, C, D, E형까지 5종류가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임상에서 보는 것은 A, B, C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간염, 한약이나 다른 약제에 의한 독성 간염도 있습니다.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서 걸리게 되고 주로 따뜻해지는 봄철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B형 간염은 가장 흔한 감염 경로가 모체로부터의 감염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다량의 출혈로 인해서 아기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B형 간염이 있을 때는 출산 후에 아기에게 주사 치료를 해야 아기가 B형 간염 보균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혈액 매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수혈 받고 나서 감염된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수혈할 때는 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소독되지 않은 기구로 문신, 피어싱 등을 했을 때 주사기나 기구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도 다른 간염과 마찬가지로 심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피로감, 구역, 구토, 전신 쇠약 등 이런 증상을 보여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만 드시다 좀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황달이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 중 A형은 급성 간염만 가능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죠. B형,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B형 간염은 아직 완치약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이미 걸린 경우라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활동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술이나 약제 복용 절제해 주시고요. 만약 활동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B형 간염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요. 간암이 생길 확률을 많이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C형 간염은 이제 완치약이 나온 단계입니다. 약이 세상에 나온 지는 아주 초기약의 경우에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약값이 비싸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 기존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인 약이고 C형 간염 자체가 몸에서 없어질 확률이 97%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내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액이 닿을 수 있는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은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B형 간염이 있는데 내가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도록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간암의 7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에서는 40세가 될 때 B형 간염이 있는지 보는 혈액 검사를 해서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양성일 경우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반드시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혈액검사, 간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간혹 복부 초음파에서 관찰이 잘 되지 않는 좀 특이한 정도의 간암도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하에 가능하면 복부 CT 검사도 주기적으로 병행하시면 간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실 때 꼭 간 종양 표지자 알파피토프로테인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국가 검진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B형 간염과 관련된 추가 혈액 검사를 더 하셔서 B형 간염이 면역
관용기인지 비활동성인지 아니면 중요한 활동성으로 변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B형 간염이 활동성이 되면 얌전히 있지 않고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간암을 만들게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한 시기에 복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도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B형 간염은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의 간암의 위험 인자로는 C형 간염, 알코올, 간 경변 등이 있는데 C형 간염은 말씀드렸듯이 치료약이 나왔으니 너무 늦은 경우만 아니면 치료하시면 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찾아가셔서 진료 잘 받으시고요. 알코올로 인한 간암은 술을 안 드시면 되겠죠. 간 경변은 대개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등이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간 경변까지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합니다. 초음파에서 애매한데 혈액 검사 수치가 높거나 간 경변이 심하거나 복부에 지방이나 가스가 많아서 간 초음파상 화면이 깨끗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부 CT도 같이 추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에 결절이 있는데 암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 간 MRI 촬영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되는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등으로 인한 간 경변이 오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은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3번 접종합니다. 이미 B형 간염이 걸린 경우라면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셔야 하고요. C형 간염은 아직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C형 간염에 걸린다 하더라도 97%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항바이러스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간은 대부분이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되기까지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피곤하다 싶은 정도라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미 간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은 평소에 잘 아껴주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검증되지 않은 약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요. 지방간 안 오게 식사 조절 운동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기검진 하실 때 간도 한 번씩 꼭 챙겨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